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4월 29일 오늘 화요일이죠. 네, 이제 뭐 4월달도 내일 하루가 남았나요? 네, 어제 제가 4월달에 발표한 이 법무부하고 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 관련 좀 안내를 해드리면서 관련되는 이슈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그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4월달 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발표한 이 정책,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서 느낀 게, 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잘하는 사람에겐 떡 하나 더 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내친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선행도 하고 잘 활동하고 충실하게 활동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랄까 떡 하나 더 주고, 그러니까 관대하게 이렇게 해주고, 잘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불법 체류를 하거나 법을 위반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가감하게 이렇게 뭐 내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뭐 당연한 이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내침을 당한 사람,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강제 출국을 당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게 이 비인도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상황이 이번 이 4월 달에도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이번 시간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먼저 4월 달에 발표된 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이 브리핑과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이 시간에도 동포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어쨌든 동포 외국인 정책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같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그러면 4월 달에 발표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간단하게 먼저 브리핑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월 2일요, 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요자 이 맞춤형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 26일 날 신출입국 위민 정책 이걸 발표를 했죠. 그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이런 외국인에 대해서 이 수요자 맞춤형 이 비자 제도를 시행한다.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은 광역형 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떤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탑티어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탑티어, 정말 최우수 인재에게 부여해 주는 그런 비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 이런 거를 저는 지난 4월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4월 4일 날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제도를 안내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이 전문 학사 이상 소지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2-7이라고 하는 전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변경돼서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3급 이상 이수자여야고요. 그리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사전평가 시험에서 61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 전문학사 2년제 대학 이상을 필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외국인 유학생들 중에서 요양보호사 이 자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4월 9일에는 지역 특화 숙련 기능 능력, 그냥 E7-R이라고 그랬어요. 국내 2-9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 있거나 또 선언비자 2-10 또 방문 취업 비자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또 동포 이 근로자들이 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 4년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체류하게 되면은 E7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고용주의 기본적인 추천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역 특화형 보자,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4년간 지속적으로 체류하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있으면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역시 E7-4R이라고 하는 이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네, 요게 이제는 지금 계속 이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 출생 연도에 따라서 이 신청 가능일을 이 하이코리아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보면은 내가 외국인 등록증 생년 월일이 끝 날짜, 어느 날짜에 따라서 그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요거는 각 지역에 있는 행정사를 통해서 이 대행을 해서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4월 9일 날은 법무부가 2025년 1차 이 불법 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조 단속을 실시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합니다. 그래서 마약, 대포차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건설업, 택배 등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 그리고 불법 입국, 또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 질서를 물랑케 하는 이 출입국 사범 등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합니다. 네, 6월 29일까지 77일간. 네, 올해 1차 불법 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에는 국내 장기 체류하고 있는 아동 교육권을 보장하고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는 지난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국내 출생을 했거나 또는 지금 국내 출생을 하지 않았지만은 6세 미만의 한국에 입국한 대상, 그래서 한국에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그런 대상인데, 신청일 기준 국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런 것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는 앞서는 6세 이하 뭐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6년 이상 이 체류하면서 한국의 초중고 대학을 다닌 대상자를 대상을 하는데, 이제는 6세 이후에 들어온 아이들 대상, 그런 경우는 7년 이상 이 국내 체류하고 되고 국내 초중고 재학 중인 또 고교 졸업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대상은 그냥 부모가 이제 불법 체류이면은 이제 이용을 해서 아이 양육 이런 거를 받자고 해서 일정의 범칙금을 내면은 합법화 조치를 취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당사자에게는 한국에 와서 이제 출국하지 않고 취업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해줍니다. 역시 또 인구 감소 지역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F-1 R로 지역 특화형 비자를 또 부여를 해줘서 안정적으로 국내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있죠. 제가 이제는 법무부의 출입국 정책을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떡 하나 더 주고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감없이 내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8일경이죠. 영덕군 산불 현장에서 이 마을 주민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선원들, 네, 법무장관이 표창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지난 3월 말에 경북 지역에서 산불이 크게 났었죠. 네, 뭐 국내 언론에도 크게 났었고 한번들 관심 가졌을 겁니다. 지난 3월 25일입니다. 경북 영덕군이죠. 경북 영덕군에 산불이 났는데, 거기 해안마을입니다. 동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마을인데, 거기서 이 주민의 구조 활동을 했던 외국인 3명, 수기안토, 네, 31살, 레오, 24살, 비키, 또 24살, 네, 요들에게 모두 이렇게 특별 기여자 거주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요 3명은 2-9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면서 뱃일, 그러니까 배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한 그런 어선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이 나자, 산불이 나자, 그 마을의 주민, 특히 노인분들을 저 산불로 대피를 시키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앞장서서 도와줬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이 법무부 장관이 이 특별 체류 기여, 특별 기여자 거주,
그러니까 F-2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체류하면서 정말 선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특별기여자로 이렇게 전환을 해준다. F-2 특별기여자, 네, 국내에서 이 장기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도 할 수가 있죠. 준 이 영주 자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5일 이 법무부가요, 출국을 거부하고 있는 이 장기 이 보호 외국인을 국외로 이 호송을 집행을 했다. 뭐 이런 보도 자료가 떴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4월 23일 이 본국 송환을 별다른 이유 사유 없이 거부하던 이 중앙아시아 출신 보호 외국인 3명을 법무부 직원이 이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송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성보호소에 있는 3명인데 기간이 됐는데도 출국하지도 않고 계속 이제 국내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국내 그 보호소에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좀 잘못 이렇게 활동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때 이 법무부 직원들이 같이 호송 같이 해서 공항을 해서 강제 출국을 시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 법무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국외 호송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보호시설 내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확보 차원에서 실시가 됐다. 근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피보호자 3명은 난민 신청자라고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알려졌다. 네, 요 내용은 뭐냐면은 지난 그러니까 4월 23일입니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 앞에서 이주 인권 단체들이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를 강제 송환하려고 한다. 이 법무부가. 그래서 그거를 저지하고 그리고 또 출입국법을 좀 개정을 해서 뭐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출입국 관리법 개정 반대 이런 시위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는 강제 호송을 하는 이런 법무부 직원하고 아마 이렇게 실랑이가 이때 붙었고, 그래서 그때 이 호송하는 그 차량을 저지하려고 나섰던 이주 인권단체의 또 2명을 또 경찰들이 뭐 강제 연행을 해서 또 이렇게 조사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는 그 이주 인권 단체들은 그 강제 호송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난민 신청자다 뭐 이렇게 언론에 보도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서명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법무부가 이거는 난민 신청자가 아니다. 는 단순 단순 불법 체류자로 있으면서 보호소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보호기간이 끝나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출국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보호소 내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좋지 않은 활동을 해서 이렇게 강제 출국을 시키게 됐다,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하는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 법무부는 밝힙니다. 이제는 법을 어기고 이 국내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동반해서 이 강제 송환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를 실시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어서 이렇게 4월 달에 출입국 외국인 정책과 관련돼서 법무부가 발표한 정책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와 관련돼서 좀 주요 이슈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변수장 김영필이었습니다.